환자분들 많이 만족해 하셨던 케이스인데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들이 전부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치아 다 흔들리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수술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일단 다 발걸을 하고 임시틀리 상태에서 다시 수술을 위한 스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기 전에 이제 잠시라도 쓸 수 있는 임시틀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스캔 촬영을 첫날에 먼저 했고요. 스캔이랑 3차 사진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이제 틀니를 만들었죠. 상악 부분, 하악 부분에 이제 틀니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게 다 제작이 되면 이제 임시 틀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이를 다 빼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원에서 이를 다 나눠서 이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임시 틀니를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CT와 그다음에 스캔 사진을 찍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를 빼고 나니까 하악의 앞니, 그러니까 하악의 전치 부위의 뼈가 이렇게 많이 볼록한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걸 그대로 두고 하면 나중에 나오는 보철이 저 부위가 이제 얇게 되니까 저기를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치조골 성형술이 이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저 부위의 치조골을 성형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악과 마찬가지로 수술이 끝나면 바로 연결할 임시치아까지 미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하악의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을 먼저 했죠. 저거는 임플란트 심고 난 직후의 사진이고, 잇몸을 이제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구멍만 살짝 뚫어서 하니까 이렇게 이제 피도 많이 안 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악의 임시치아 체결하기 위한 중간 기둥을 넣고요. 그리고 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악을 먼저 하고 위쪽은 이제 이전에 쓰던 틀니랑 맞춰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위쪽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제 7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중간 기둥을 이제 넣은 형태고요. 저기에 이제 상악 임시치아를, 고정성 임시치아를 넣고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 수술이 끝났을 때 환자분은 이제 고정된 치아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위쪽에 7개 임플란트, 아래쪽에 4개 임플란트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략 이렇게 환자가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치료 전에 상태에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고정성 임시치아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대략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이제 프라치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임시치아는 수술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걸 수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두 번째 임시치아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수술 후에 고정된 임플란트의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이제 심미적이고 더 기능적이고 더 잘 맞는 두 번째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고, 그걸 이제 제작이 되면 이제 체결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아물면 최종을 넘어가는데, 그래서 최종 치아가 이제 대략 한 2, 3주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리는데, 이제 2주 후에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정면에서 보면 저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최대한 환자분의 잇몸 색깔이랑 맞도록 잇몸 부위 색깔을 이제 반영을 해서 컬러링을 하죠.